나는 달라 달라 달라. 네, 오늘 장 윤재송은 그나마 좀 최신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어서 오늘 뽑아봤는데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알테오젠입니다. K 단타 대회 속에서 굳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1년간의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해내면서 32만 2천 원에 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이 1년 동안 정말 차곡차곡 올라왔습니다. 상승률을 보신다면 이번 연도에만 225%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증권가에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더 가야 될 방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쯤에는 좀 나와야 되는 것인가 딱 고민이 되실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알테오젠이 강한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느새 한국 대표 스타가 된 바이오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강한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첫 번째 이유로는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었는데 최근 조정 구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2위에 안착을 하면서 1위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머크도 홀린 바이오 베터다라고 뽑아왔는데요. 2020년 6월에 머크사와 비독점 방식의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에 2월에 독점 방식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면서 압도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단계별 마일스톤 입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기대감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이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입금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입금이 된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다음 장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7월 달에 들려온 이슈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7월 1일에는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유럽 판매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중국 허가를 획득했고요. 7월 17일에 테르가제의 임상시험을 수행했고 오늘 들려온 오후장의 뉴스입니다. 알테오젠이 산도스와 함께 히알루로니다제 개발과 기술 수출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점점 더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당분간 알테오젠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 지금도 최고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은 좀 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안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는 알테오젠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하반기에 정말 힘을 잘 내주고 있는데 오늘도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에 이슈가 들려오면서 막판까지 탄력을 붙여갔습니다. 알테오젠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결국은 개별 종목단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읽어야 되는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알테오젠의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후보군들마다 피해 주식과 수혜 주식이 좀 갈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확정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IT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후보군이 바뀌면서 변동성이 IT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방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테크 업종들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수혜주로 좀 얘가 불리우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런 어떤 방산 섹터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역시도 피해 여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의 두 후보 역시 공통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는 피해 주식은 없을 것 같아요. 피해 섹터가 바이오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바이오 섹터들 자체적으로 볼 때는 후보군들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지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바이오 섹터군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대장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격의 회사가 알테오젠이고 그리고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조정이 있었던 셀트리온 이렇게 그리고 기타 디벨로퍼 종목군들 중에 스몰캡 사이즈 종목군들이 페트론이라던가 조금 시총이 커졌던 삼청단 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 둘씩 있지만 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좀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바이오 섹터들의 아마도 하반기는 바이오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면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알테오젠을 제 초이스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전에 대장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초이스가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초이스는 SK하이닉스를 했고요. 네. 초이스를 안 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초이스를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초이스고요. SK하이닉스 초이스 종목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요. 반도체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도 나오면서 이제 100만 원 가야지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 종목 더 추가를 해주시면서 셀트리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세 가지 종목을 탑픽 종목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셀트리온, 삼바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 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 산업의 이제 핵심 산업군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파운드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의 1등 기업인 TSMC인데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아직도 TSMC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듯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바 같은 경우는 2년 기준으로 볼 때는 QQ마다 실적 컨센서스를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언더한 적은 없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 속에서도 굉장히 오버슈팅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아마 이제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단기 한 7월 달에 급등 아닌 급등이 나왔는데 길게 시계열로 펼쳐놔서 보게 되게 되면은 2021년도 증시 하반기 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2021년, 2022년, 23년, 24년 횟수로는 4년째 지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가 멀티플이 굉장히 비싸냐? 바이오 섹터들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한 58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기준으로 볼 때는 셀트리온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 44배예요. 근데 셀트리온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 섹터의 탑픽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삼바랑 셀트리온을 고르거든요. 두 회사 모두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조금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공통적인 부분은 둘 다 많이 소외가 됐던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는 줄여서 삼바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삼바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이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 있는데 수주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바이오로직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 뛰어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기간마다 이제 매출 반영되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쇼크가 나오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상당히 적은데 삼바가 이번에 한 차례 일을 한번 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잡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의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작년부터 복귀를 하면서 또다시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네. 아마 지금도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사주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안 됐네요. 어제도 체결을 시켰고 거의 매일매일 자사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전일 어제 같은 경우는 9,200주 체결했고 22일은 15,000주. 그래서 꾸준하게 자사주 매수와 자사주 소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미국의 선진국 주식의 결국은 이제 자사주를 올려서 자기 주식을 올려서 스스로 소각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보고 다음은 셀트리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탑픽을 고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넘버1, 넘버2로는 셀트리온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선은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비초이스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으로는 좀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하반기에 기대감이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져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른 게 없어요. 네. 저는 그래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2,571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분기 최대 이익이에요. 어차피 이제 수준을 기본적으로 계속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삼바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유럽 쪽이나 미국과 고객 쪽에 수주 받았었던 부분들이 꾸준하게 제품 매출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수주 공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영업 환경에 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 전체적으로 과거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삼성그룹을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P는 조금 많이 좀 포기를 하면서 Q를 늘려가는 전략을 펼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무조건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이랑 다르게 수익성 우선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조선사들 보면 삼성중공업 이런 주식도 보면 그룹 계열사 간에서도 Q 늘리려고 뭐 마이너스 수주까지 많이 받고 했었거든요. 결국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삼성그룹의 뭐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리하게 수주를 진행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바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볼 때는 풍부한 수주 잔고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수주를 기대해보면서 앞으로도 주가 향방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초이스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니까 증시 자체에 정말 풍덩하는 느낌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크게 빠지면서 3.43%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빅테크 경계감도 있고 뭐 FOMC 경계감도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도 크게 밀리면서 좀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차장님?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진 거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군들 여전히 탑픽으로 여전히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IT 테크 업종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주도주였고 최대장주였고, 그래서 주가 기준으로 볼 때는 뭐 PER 거의 6배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뭐 초이스 종목을 고를 때 삼바가 안 좋고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보다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오늘은 IT 종목보다 바이오 종목이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IT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나와 있는 단계인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결국은 HBM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간 시기가 언제였냐면 작년 상반기 말부터 올랐어요.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엔비디아 퀄을 받으면서 결국은 엔비디아 쪽이 들어가고 있는 TSMC 코어스케파에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이제 솔밴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매출 사이즈가 많이 커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해서 HBM3 E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갈 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 국내 언론에도 알려졌고 대만에서도 알려졌고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냐라고 볼 때는, 엔드 유저가 결국 사용자 측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가길 원해요.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인 거고,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 입장도 솔벤더로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묻자면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자 해서 시장에서 HBM의 결국 이 공급 과잉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논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부차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선이거든요.
미국의 대선 이슈로 인해서 흔히들 얘기하면 매그니피케이션 7, 그 M7 종목들이 다 조정이잖아요, 지금. 그 조정기가 거치는 부분들이 왜 그랬냐? 결국은 트럼프의 영향을 받는 네.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볼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종목도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글로벌 칩4라고 불리고 있는 종목군들인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넓게 나가선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까지 결국 다 영향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언제쯤 잡혀 들어가겠냐라고 볼 때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전자가 예비 실적만 발표를 했지 아직 이제 보고서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실적 그 컨센서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안 했어요.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31일 내일 진행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이제 내년도 메모리 산업군에 대한 어떤 뷰가 세게 나와진다라고 하면은 반등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의 뷰가 펼쳐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서 언급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변곡점에 놓여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어떤 IT 테크 업종들에 대한 뷰가 지금은 물론 당연히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런 글로벌 IDM 종목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여전히 글로벌 기준을 볼 때는 싸요. 근데 우리나라 장비주들 지금 멀티플 20배 넘어가는 장비들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들,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 볼 때 장비주들이 왜 밀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 종목군들의 PER이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멀티플이 몇 배인지 찾아보시고 글로벌 피어 그룹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는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셔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우리 올해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2020년도에 한번 주가가 밀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업황이 좋았나요? 업황 안 좋았어요. 2021년도, 22년도 좋았나요? 잠깐 좋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스몰 사이클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원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4년 주기다, 5년 주기다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행지표 보고 따라가는 선행지표가 꺾었다 그러면은 반도체 매도, 선행지표가 올랐다 반도체 매수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논리 기준으로 따지자면 2020년도 잠깐 그 코로나 때문에 밀렸고 21년도, 22년도 좋았고 23년도 최악이었고 그리고 22년도 최악, 23년도에서 상반기까지 최악, 그리고 24년 작년 하반기부터 HBM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결국은 주가는 지금 현재 상황 올해 실적 좋은데 주가가 왜 밀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년 전, 3년 전 주가 흐름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2년 전, 3년 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주가가 안 밀린 거를 지금 구간에서는 반영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2년 뒤, 3년 뒤의 주가를 선행해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SK하이닉스는 내일 정도쯤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비중을 줄일 건지 줄이지 않을 건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내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올 때에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조금 그 전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두 종목 모두 바이오 중에서 탑픽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는 그 이유로 초이스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는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소통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고요. 8,470원 10% 들고 계십니다. 수익이 났었는데 12,000원 보고 들고 가다가 계속 빠집니다. 기다리면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 확률이 90%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오늘 또 들려오면서 이쪽이 크게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밀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단순 테마주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그 효성 오너분들의 개인 회사로 저는 알고 있고 효성 계열사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씩 기다리면서 조금 찾아봤는데 갤럭시아 SM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최대 주주고 갤럭시아 SM은 그 효성그룹 조현준 그 오너분들이 갖고 있는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 개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그룹 관계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STO라고 해서 증권 토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물론 이 주가의 흐름은 회사가 하고 있는 영업 환경이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 매수하셨던 시청자분께서도 회사 내용 보고 사실 거라기보다는 코인 관련주를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서 지금 구간에서 오늘 빠진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 꺾이면서 좀 약간 단기 흐름도 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노이즈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작용 요소가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트럼프 대권 주자가 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시장에서 좀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그 미인대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권 주자가 주력으로 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번 재선일 때도 그렇고 처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주도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수혜주들이 이미 다 몇 번, 한두 번 울고 먹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약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락은 어쨌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종가는 조금은 안 좋게 끝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꼬리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말아 올렸다면 뭐 추세의 상승 여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200이선 깨지면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손절 라인은 7,77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 돌파 여부 떠나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부자 되세요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고요. 1,200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 보고 계십니다. 조선주도 요새 계속 좋죠. 어제랑 오늘은 조금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조선주도 하반기 좋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목표가 조금 더 높여서 기다려봐도 좋은 종목일까요? 제일 탑픽 종목인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조금 빅베스를 세게 단행을 했었죠.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에 유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안 좋았었던 상황에 있어서 전부 다 떨어냈고 지금 구간부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그룹 내에서 앞으로 수주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수익성을 우선하면서 이제 수주 활동을 할 거거든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과거처럼 마이너스 수주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례로 이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크가 다 꽉 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물론 이제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숙련공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는 맞지만 그 어떤 부족한 자리를 우리 산업 육성책으로 들어오는 그 동남아시아 그 노동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자리를 조금씩 메꿔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크는 꽉 차 있는 상태고 건조도 FLNG 같은 경우가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최근 조선주들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7월 달 내내 주가가 올라온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모습을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이랑도 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달 내내 주가가 올라왔었고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7월 달 내내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이게 결국은 기울기의 차이인데 조선사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올해 하반기도 역시나 좋을 걸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 업종들의 조정을 받을 때 주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매출 기준으로 볼 때 2조 5천억의 영업이익 1,300억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생산 안정화가 계속 접어들었고 그리고 신조성가 역시도 꺾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고 폐성가인데 네. 중고 폐성가만 조금만 더 올라와 주게 되면은 조선주의 빅사이클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손절 라인은 크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제시를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절 라인은 9,7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라인 9,700원 그리고 15,000원 목표가로 잡아주셨는데요. 하반기에 백고동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도 탑픽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시장 Y라노님의 종목입니다. SNS택이고요. 42,300원, 비중은 15%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사 망했나요? 왜 실적이랑 주가가 거꾸로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점이네요. 3만 원마저 깨트리면서 걱정이 딱 많이 되실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좀 SNS텍 같은 경우는 비싼 회사죠. 많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티플이 25배 막 이랬으니까 뭐 회사는 좀 괜찮고 그리고 그 블랭크 마스크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나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2나노도 잘 안 나와요, 수율이. 그래서 지금 뭐 TSMC가 지금 2.5D 패키징 하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더리 서비스에서 iCube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 5년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TSMC의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파운더리 서비스 같은 경우가 SNS텍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EUV 나노 공정인데 EUV 나노 공정에서도 NAEUV 쪽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회사가 뭐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 고평가 받고 있었던 종목군들 기준으로 볼 때 좀 비싼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도가 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SNS텍이 지금 융자 잔고가 한 3.5% 정도 되는데 비중이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로스콘 물량이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황은 이게 큰 폭으로 개선되고 오늘 뭐 개선되는 뭐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조정장을 그냥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손절은 지금 구간에서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뭐 42,300원이셔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은 이미 다 벗어나는 구간인 것 같아서 일단 목표 주가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3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을 했을 때 실익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투톱도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재료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방향 제시해 주셨고요. 35,000원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황희성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고요. 16,000원, 비중은 20%. 밸류업 때문에 잘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16,0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호실적 그리고 자사주, 뭐 소각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밸류업 기대감으로 오르더니 오늘 시장의 충격파 때문인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금융지주가 은행 지주회사 중에 제일 싸요. 근데 제일 싼 이유는 좋은데 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제일 그 비즈니스를 잘 못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계열사 중에 증권이 없죠. 증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몇 개 그 은행 계열 말고 이제 금융이자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자회사들이
굵직굵직한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의 저희는 N2라고 얘기를 하는데 NH투자증권이 과거에 우리투자증권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NH농협지주에 매각을 한 거고,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뭐 증권회사 인수한다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이 인수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너무 막 작은 것들만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 왜 우리금융지주 뭐 저기 금융사 자회사들 그 수익 많이 낸다, 노력을 한다 얘기를 네.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M&A들을 못하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평가받고 있는 논리는 그러한 어떤 자회사 중에서 그 비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금융자회사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저평가받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장기 그 ROE가 기본적으로 금융사들 뭐 타겟으로 한 10% 정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ROE 기준으로 보게 되면 ROE가 10%가 채 안 넘었죠. 8.3, 뭐 0.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ROE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전망치 자료는 ROE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일 저평가받고 있는 금융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올해 주도주가 테크 다음으로 뭐냐라고 뽑자면 은행주, 증권주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논리가 사실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논리이기도 하고, 대신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요, 보험사도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증권회사도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선결 과제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M&A들을 잘 해야지 그래도 뭐 KB금융 정도, 하나금융지주 정도의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금융지주는 그럴 만한 이제 가치가 있을까라고 볼 때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지금 업사이드로는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까지 가려면 선결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사 인수, 증권회사 인수, 이런 부분들이 네.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네,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지주 요새 핫합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호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금융지주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제일 주가가 좀 못 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조AD님의 카페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비중은 10%. 어제는 좋았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왜 이러죠? 끝난 건가? 그냥 어제 팔았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MF 사태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요새 좀 그래도 주가가 잘 가다가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어떤 수혜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 TMF 사태를 보면 바로 그날 T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11번가인가요? G마켓인가요? 네. 그 공지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판매 금액 정산을 당일날 정산을 해준다고. 그게 이제 그만큼 인터넷 정자상거래 업황 자체가 정말 그 레드오션 시장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카페24 하락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구글 유튜버랑 좀 진행하고 있는 그 전용 스토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네. 트래픽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값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그 유튜브 노빠꾸 탁지훈 네. 그 채널에서 그 고체 치약을 판매한 게 있는데 그게 구매 전환율이 12% 정도대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되게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평가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카페이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다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멀티플 되게 비싼 회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내에서 이 전용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그게 어떤 성공 사례로 이어진다면 구글 유튜브도 나이스한 거고 제일 나이스한 건 카페 입사가 제일 나이스한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시장 상황을 조금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실적이 잘 찍히지는 않지만 기대감을 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 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과 그리고 목표 주가 청산 가격까지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29,2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61선 이탈 시에 매도 그리고 목표가로는 4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실리콘투요. 실리콘투요. 네네. 이 종목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42,750원, 네. 10%요. 42,750원이면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먼저 받아볼게요.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어떤 걸까요, 시청자님? 글쎄,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요. 네, 그럼 바로 한번 토스를 해보고요. 추가 질문 있는지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실리콘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 정말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잘 갔고 상반기 전체 종목 중에 이 정도로 잘 간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핫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그런데 한 달 정도 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진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왜 작년에는 그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핫하다는 얘기만 듣고 저는 왜 매수에 실행을 하지 못했나라는 좀 후회가 될 정도의 차장님이요? 종목인데 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인디 브랜드들의 쿠팡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전히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았나라고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좀 약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점으로 볼 땐 실리콘투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회사고요. 분기 실적 작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3,400억에 매출액이 3,400억에 영업이익이 473억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29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지금 370억 이상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400억이고 1,400억이 되면은 올해 멀티플이 18배예요. 그러면 되게 막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뭔가 부담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고 그리고 지금 차례에서는 어느 정도 또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 중에서 조금은 재미없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실적대로만 2분기 실적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의 고점도 뚫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화장품 섹터들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네. 주가가 올라갔던 게 그게 본업이 잘해서 올라간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모레 퍼시픽도 본업에서는 사실은 별로 잘하지 못했고 인수한 코스RX에도 다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한국의 인디 브랜드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한국 인디 브랜드들 화장품의 총망라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잘 체크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지고 간다면 저는 뭐 정고점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가 많이 쉬었어요. 네.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만 잘만 나와주고 모멘텀만 충분히 나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고점 54,200원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4,2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일단 비중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4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인 54,200원 뚫을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충분해요. 네, 그러면 54,2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바라보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실리콘2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화장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내일장 전략도 짚어주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플러스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만 좀 많이 밀린 격인 것 같고요. 대만 가권 증시도 플러스 0.2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테크 업종의 영향을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글로벌 칩4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는 다 조정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대부분이 좀 약간 조정 국면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제 넘겨 짚어야 되는 것들은 실적 발표를 안 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쇼크가 나와 가시는 종목들 체크해 하셔야 될 거고요. 실적 발표를 했지만 기업의 컨퍼런스 콜을 안 한 종목군들도 컨퍼런스 콜 일정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연말에 대한 어떤 하반기 전망 자료들을 체크를 하셔서 올해 회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내일 같은 경우가 삼성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내일 한다라고 했는데 내일 정작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나오시면은 주가는 다 반응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가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 중에서 AI랑 HBM에 조금 약간 노출되어 있거나 앵글이 열려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멀티플 비싼 것들 많아요. 네. 아까 잠깐 상담드릴 때 SNS 때 이런 종목들도 비싸서 결국은 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2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주력으로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성장성에 있어서 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악재에 좀 민감한 시장일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현금을 유지를 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반면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계신 종목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반등 나오면은 반등 시 현금 좀 마련하셔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두둑하게 챙겨 주시는 것도 향후에 연말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전략적인 자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당신의 초이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